자, 기본적으로 문자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기 전에 사용되어진 플라즈마나 입자 레이어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역시 자, 삭제. 그 다음에 텍스트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입자도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영상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서 활성 레이어 삭제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려졌던 자, PIK 미디어의 가시적을 체크를 하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블럭 타이틀의 기본은 인트로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레이어 추가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선택을 하고 역시 여기에서도 위치와 크기와 회전 3D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위치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글자 크기가 있고 글자 크기는 전체를 크게 하기 위해 자, 크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전체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는데 이 글자 크기가 아니고 자, 텍스트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텍스트 크기를 선택을 하면은 물론 가로 크기, 그 다음에 세로 크기가 있는데 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깊이, 3D에 대한 깊이를 설정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숫자 2를 입력했을 적에 가장 깊은 깊이가 되는데 슬라이드 바로는 최대가 2지만 사용자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10이라는 숫자에 맞도록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바꾸는 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색상이 색깔이라고 이렇게 왼쪽에 있어서 색깔을 선택을 하고 자, RGB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색상이 변경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3개의 색상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게 빨간색이고 만약에 2개 다 내리고 제일 위에 거만 올리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것만 올리면 그린이 되는 거고 자, 제일 아래쪽이 RGB B니까 파란색이 되는 건데 만약에 다 내리면은 색상이 하나도 없는 검정이 되고 3개의 색깔을 다 올리면은 자, 흰색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색상 선택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텍스처 여기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색상 대신에 사용자가 지정한 이미지로 이 글자의 재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보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텍스처 변경을 클릭을 하고 자, 텍스처 선택을 실행을 합니다. 자, 텍스처 효과 변경이라는 창이 나타나고 역시 탐색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즉 재질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하는 이미지가 글자의 재질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글자의 재질을 가지고서도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가 또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다른 텍스처 변경을 이용해서 다른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상도 역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상은 일부 영상들은 인식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한 영상은 이 항목하고는 맞지를 않는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자, 사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설정을 변경을 해줍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재생을 해보면은 안에서도 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블럭 타이틀러의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만들어진 내용들을 영상으로
출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비디오로 출력이라는 단추가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로 출력을 하고, 자, 지금은 거의 엠페4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엠페4가 아니고 투명으로 만들고 싶을 적에는 번호가 매겨진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고 알파 채널 포함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알파 채널이 없이 뒤에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파 채널을 포함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 지금은 자,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엠페4를 선택을 하고, 자, 초당 프레임은 29.97, 만약에 4K로 하게 되면 60프레임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풀 HD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29.97로 선택을 하고 확인,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자신이 저장할 폴더와 그 다음에 저장할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작업 화면에서 화면이 움직이고, 아래쪽에서 자, 로케이션 바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현재 만들어진 내용을 영상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안에 사용되어진 소스들이 영상이 몇 개가 겹치기 때문에 렌더링하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알파 채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자만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20초 이내에 작업이 마무리 지게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나면은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다, 사이즈라든지 해상도라든지 기본적인 시간 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명한 프레임으로 저장하고 싶을 적에는 여기서 사용되었던 영상을 삭제를 하고, 그럼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영상으로 출력하고 번호가 매겨진 프레임, 알파 채널 포함, 마지막 프레임 포함, 그 다음에 확인,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는 대화 상자에서 자, 파일 형식을 PNG로 선택을 하고, 자, 교육 날짜를 입력을 합니다. 시험용이라고 이렇게 테스트 ST1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번호가 매겨진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투명한 채널 PNG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클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투명한 채널로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불러오기를 해서 편집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